바이어스 전류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 전류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전류원 만들기 위해서 전류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듯이 여기 저항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항을 넣게 되면은 그 저항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뭐 칩에 디자인할 때는 저항보다는 오히려 모스로 가능하면은 모스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류원 대신에 이와 같이 모스 FET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 I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는 앞에서 보이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전류원이 있고 위에 부동 트랜지스터가 있고 로드가 있고 여기서 출력 끄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입력이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앰프로 작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M1, M2, M3, M4는 모두 다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액티브 모드가 동작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뭐냐 하면은 M1, M2, M3, M4가 모두 다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는 앰프로 써야 되니까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커런트 소스로 작용되는 M2, M3, M4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는데 M3, M4는 그레인가 그러니까 M3하고 M4는 VGD가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얘 두 개가 인핸스먼트 모드라면 얘네가 인핸스먼트 모드라면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작을 거니까 이거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게 맞아요. 뭐 컷오프 모드로 동작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의미니까 I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컷오프 모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게 맞고 최종적으로 M2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른다든지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겨우 작아지면은 얘는 커런트 소스로서 동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고 얘는 오뮤 모드로 동작하면 서로 수식이 다르죠. 비록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의 표현식이 다르기 때문에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 I 레퍼런스가 이쪽 브랜치로 흐르기 위해서는 M2, M3, M4, M3, M4는 뭐 세츄레이션 모드 동작하니까 M2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토탈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V-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4가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3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루프 방정식으로부터 M2, M3, M4를 통하는 루프 방식을 보면은 VGS4 플러스 VGS3가 V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하튼 루프 방식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M3의 특성식 I 레퍼런스는 KN3의 VGS3 마이너스 VTN3의 자성 이렇게 나올 거고 또한 M4에 의해서는 KM4의 VGS3 마이너스 VTN4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은 KN 값은 W하고 W의 크기가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KN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공령에서 우리가 모스를 만들게 되면 스레솔드 볼테이지를 다르게 만들기에는 조금 껄끄러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옥사이드 층의 두께를 갖다가 조금 키우든지 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웨이프에서 옥사이드 층을 키우는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렇게 만들기엔 공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경우 스레솔드 볼테이지는 변화가 없게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모스에서 만들어지는 스레솔드 볼테이지는 모두 다 같은데 여기서 수식에 필요한 거는 VTN3나 VTN4가 다 같이 VTN으로 같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솔드 볼테이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옥사이드 층의 두께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얘 모스는 두께가 얼마, 얘 모스는 두께가 얼마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웨이프 전체의 옥사이드 층 두께를 얼마로 만들었다. 그럼 그건 시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제조 공정에서.
그래서 다르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두면은 VGN 예식에서 VGS3는 VTN 플러스 루트 I 레퍼런스 나누기 KN3. 그 다음 요식에서는 VGS4는 VTN 플러스 루트의 I 레퍼런스의 KN4. 자, 요 두 식을 여기다가 여요. 여면은 VTN 얘하고 더하는 거니까 두 배의 VTN이 될 거고 플러스 루트 I 레퍼런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얘는 루트 KN3 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루트 KN4의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VN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I 레퍼런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I 레퍼런스는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값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E2N을 뺀 나머지 마이너스 V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두 배의 VTN을 하면은 나누기 얘를 해야 돼요. 루트 KN3분의 1 플러스 루트 KN4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KN3와 KN4가 VTN이 주어지고 인가되는 전압 바이어스가 주어지면 흐르는 전류 I 레퍼런스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런데 I 레퍼런스를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I 레퍼런스가 스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이 크면 좋은데 그러면 KN3하고 KN4가 얘네들이 일정한 값이고 바이오스 전압도 낮게 가해서 얘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낮게 될 경우 얘 값이 낮아지면요. 이 값이 작아지면은 이 값 전체가 포지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VGS3하고 VGS4의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작은 영역으로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매우 작을 때는 얘네들 둘 중에 하나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컷오프 모드에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흘리니까 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는 이미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만들고 그러고 I 레퍼런스 찾게 하려고 그러면은 KN3나 KN4를 갖다가 감소시켜야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이 어떻게 존재하면은 KN은 2분의 1 UNCOX 얘네들은 공정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하고요. 우리가 굳이 만들 수 있는 것은 L분의 W인데 이 KN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면은 W를 감소시켜야 돼요. W의 미니멈이 L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L이라는 것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의 최소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L보다 더 작게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반드시 L보다 커야 되고 L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는 KN 값이 미니멈 값이 되는 거니까 미니멈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2단이 아니고 3단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를 2단으로 했을 때 나오는 식이고 만약에 2단으로 해서 I 레퍼런스 값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3단. 3단가 된다. 그러면 3단. 이런 식으로 단수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KN1은 0.2mA 파볼트에 따라서 KN2, KN3, KN4가 다 같이 0.1mA 파볼트의 자성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VTN 1, 2, 3, 4 다 같이 VTN으로 얘는 1V를 했다. 그 다음에 VDD는 5V, V-는 마이너스 5V,
그 다음에 V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M1하고 M1은 뭐 RD 값이 줘야 되니까 RD가 안 줬으니까 M2가 세츄레이션 모드인지 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 레퍼런스 값은 얼마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V고요. 얘가 그라운드니까 VGS3 플러스 VGS4가 5V가 돼요. 그리고 KN3하고 KN4가 같기 때문에 I 레퍼런스는 KN3의 VGS3-VTN의 자성, KN4는 VGS4-VTN의 자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값이니까 나눠버리면은 VGS3하고 VGS4가 같은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 인과되는 전압도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게 아니죠. VGS3 플러스 VGS4가 5V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각각 2분의 5V가 나와요. 따라서 I 레퍼런스는 이 두 식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KN3가 0.1mAh 자성에 2.5V 마이너스 VTN이 1V의 자성은 1.5, 2.25, 0.25m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가 ID1이라고 뜬다면 ID1은 I 레퍼런스하고 같을 거니까 0.25mA. 그러면은 M1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어요. M1에 대해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은 M1도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한다고 보고요. 모드로 동작한다면 ID1은 KN1의 VGS1-VTN의 자성. 그래서 0.225mA는 0.2mAh 자성에다가 VGS1-1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VGS1을 구해보면요. 어디에요? 1 플러스 루트 0.25 나누기 0.2 하면은 2.06m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1이니까 여기에 0.06V, 여기에 그라운드. 그럼 여기에 D2라고 떴을 때 VD2는 D2점의 전압은 마이너스 VGS1이 되니까 마이너스 2.06V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 전압은 여기가 마이너스 5V보다 VGS3보다 만큼 높아요. 그래서 VG2는 마이너스 5 플러스 VGS3는 마이너스 2.5V. 따라서 VGD2는 M2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걸리는 전압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6 하니까 마이너스 0.46 맞지? 44 VTM보다 작으니까 가정 성립. 즉 M2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M2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I 레퍼런스의 값은 0.25mA. M1이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려고 그러면 RD 값을 너무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VGD1은 VG 마이너스 VD1인데 얘는 제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VD1이 되고 마이너스 VD1은 뭡니까? VDD 마이너스
RDI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것이 뭐보다 적었냐면 VTM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RG가 크게 되면은 이 값이 매우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VTM보다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M1이 세츄레이션 모드가 아니고 오밍 모드로 가는 거니까 적당한 RG를 이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